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는 또 힘차게 한번 진행을 해봐야죠. 1부에 정신이 지금 우리 멤버들이 다 없어가지고 정말 계속 그 마음에 걸리네요. 아니 저희는 잘하고 있는데 MC분이 왜 그러시죠? 저는 나름 선방했는데. 예? 나름 선방했다고요? 이번 주는 1부는 그냥 빼고 2부만 나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코시국에 조금 더 힘차게 재미있는 방송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2부도 늘 그렇듯이 펫피쇼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펫피쇼 게스트는 패션과 30년을 동고동락한 패션계 산 증인이십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세정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프리미엄 남성복 다반의 국내 진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정우성과 이정재를 모델로 기용하기도 하는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패션 부자재 사업으로 독립했고 최근에는 물류 선진화를 위해 업계에 RFID를 널리 알리고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S 코리아의 이시찬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시찬입니다. 예, 저희 그 한태근 변리사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 멀리 찾지 마시고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S 코리아의 이시찬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금 이제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올 3월 달에 법인 설립해서 창업한 회사예요. 거기에는 한 38년의 어떤 의류 부자재의 어떤 노하우를 가진 동아기업이라는 회사와 요새 이제 뭐 한 15년 전부터 RFID라는 게 시작은 됐지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대기업 중심으로 의류 쪽으로 이제 RFID가 준비가 되고 진행되는데 그 산파적인 역할을 한 한세 MK에서 RFID를 이제 세팅을 하고 시연을 하고 완전히 다 잘 매장까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그 김호연 연구 개발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 공동 출자를 해서 올 3월에 법인 설립해서 의류 쪽으로 봤을 때는 이 RFID라는 게 블루오션일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또 그 외에 또 전문가들 몇 분. 요즘 뭐 패션의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로서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저희도 그 일부분을 담당해서 해야 의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뭐 RFID뿐만이 아니고 뭐 ERP라든지 물류 설비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들부터 해서 지금 유통에 관련된 솔루션을 해결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솔루션. 그럼 BS 코리아가 RFID랑 그 ERP를 개발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RFID는 많은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의류 쪽으로서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ERP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의류 기업들이 ERP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온라인 중심의 어떤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API 연동을 통해서 이커머스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커머스 연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어쨌든 그게 돼야 요즘은 데이터를 많이 가진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결국은 AI까지 가는 부분들인데 옛날에 고정고급을 뭐 데이터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연동할 수 있는 ERP를 구축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류도 단순한 어떤 물건을 뭐 이렇게 집화시켜서 뭐 출고하고 뭐 입고 반품하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의 어떤 고객들한테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옛날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판매 사원의 능력, 판매 사원이 어떻게 잘 파느냐에 따라서 단골 고객도 생기고 네. 뭐 매출도 올라갔죠. 예. 온라인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류의 환경이 어떻게 잘 돼 있느냐. 주문 들어갔을 때 빨리 오고. 또 이게 환불되고 반품이 잘 되고 또 휴먼 에러가 또 없어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론적으로 ERP라는 부분이 네. 이커머스하고 연동이 잘 돼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올 3월에 이제 설립을 하셨으면 우리 대표님 외에 나머지 두 분도 이제 공동 대표로서 지금 뭐 포지션을 지금 갖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공동 출자를 했으니까 동아기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는 또 이 RFID를 우리나라 최초로 의류 쪽으로 세팅을 한 김호연 대표하고 세 사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서 뭐 공동 출자해서 네. 법인 설립. 인연이 좀 있으셨던가요? 그렇죠. 뭐 의류 쪽이니까 뭐 부자재 쪽은 좀 더 서로 아는 거고 예. 또 의류 쪽에 서로 뭐 한 20-30년씩 다 했었으니까 예 알고 있죠. 요분 정도면 뭐 동업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 보죠? 그렇죠. 첫 번째 그 의류 부자재 하고 있는 회사는 동학이요? 예 동아기업은 중국, 베트남에 아주 그 생산이라든지 이런 세팅이 잘 돼 있고 또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탄탄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탑3에 들어갈 거예요. 부자재 업체 중에서. 예, 그런 든든한 어떤 지원하고 또 아주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고. 예. 또 저는 뭐 한 30년 동안 뭐 영업, 생산, 뭐 상품 계획을 통해서 세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해서 그렇게 의기투합이 됐죠. 그렇죠. 시너지를 바라고 아무래도 같이 의기투합하셨을 것 같은데 나이대는 다 비슷하세요? 한쪽은 저 법인이 들어와 있고 동아기업은 예, 법인이 들어와 있고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고 김호연 대표는 저하고 몇 살 차이는 안 나요. 동생들이 이렇게 술 마시다 친해지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런 일 그 당시 이제 핫 이슈가 된 게 이제 RFID인데 RFID 도입 한 10년 전부터 뭐 베이지가우스도 그렇고 도입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뭐 가격도 비싸고 실제 시연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로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로맨스. 중에 뭐 그렇죠.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저게 되면은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어쨌든 우리 김호연 대표가 최초로 완벽하게 자꾸 칭찬만 하시네요. 네. 동생들이랑 다음에 한번 모셔주세요. 세 분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김호연 대표는 칭찬하시고 제가 방송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품격 넘치는 인터뷰는 아니고요. 질문들이 요 정도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대표님은 아까 소개에서 한 30년 정도 이 패션 업계에 몸담고 계셨다고 했는데 첫 직장이 세정이었습니까? 첫 직장이었습니다. 원래 전공이 뭐 전공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었고 뭐 저는 이제 의학 쪽. 의학? 의학이요? 의학이 아니고 랭귀지. 어학. 아니 경상도는 원래 의랑 이가 잘 안 돼. 맞습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순간 깜짝 놀랐네. 저도 경상도예요. 세정이 부산기업이죠. 토종기업이죠. 거기서 영업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88년도 당시에 이제 이랜드라든지 이제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세정이 아마 공채 1기 정도 될 거예요. 88년도? 88년도 입사 나이가 어떻게 되셨지? 정기된 브랜드가 인디안? 인디안이죠. 인디안. 그 당시에 인디안은
시장에서 도매로 맞아요. 팔리는 어떤 상품인데 그 인디안이라는 브랜드를 좀 브랜딩을 해서 네. 네. 좀 제대로 한번 하자. 키워보자.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가보면 티셔츠 이런 쪽은 인디안이고 네.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른 브랜드. 지금으로 봐서는 편집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어떤 자파의 느낌 여러 가지 섞어놓고 파는 그 옛날 뭐 명동 의류. 그러네, 자파 예, 느낌. 예. 네. 근데 그거를 토탈 남성 토탈로 해서 프랜차이즈로 브랜딩을 하자라는 부분에 이제 근데 전공이 어학 뭐 물론 의학 아니고 전공을 어학? 살려서 이렇게 취업을 하진 않지만 그땐 더 안 했지 않나? 예. 네, 정말 안 살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어떤 기회를 잡게 된 부분은 네. 세정의 이제 박순호 회장님께서 네. 저를 친하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와. 친하셨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이제 전국에 매장을 한 80여 개 이제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냈다는 의미가 어떤 거죠? 개설을 한 거죠. 네. 전국을 다니면서 네. 그 의류 매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의 사장님들을 설득해서 네. 인디안으로 하십시오 네. 해서 또 그때는 할 때마다 되게 그 당시는 장사도 잘 됐고 수요 인디안. 이제 그러던 중에 예. 부산에 매장 하나가 박순애 회장님 건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 건물에 이제 기아 자동차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 이제 기아 자동차가 이제 세가 좀 비싸다고 이제 다른 자기들 그만두겠다 해서 거기에 우연찮게 이제 박순애 회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매장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개인 매장으로. 그렇죠. 오. 직원들이 매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주지도 않을 뿐. 그럼 이제 임대료도 할인받고. 그렇죠. 브랜드도- 임대료도 할인 할인받고 받았죠. 또 거기 마진도 더 받고. 어디입니까 부산? 부산의 자갈치라고. 자갈치시장? 남포동? 예, 남포동. 근데 중후반 그리고 90년대까지 하면 굉장히 그때 취업하기 좋은 그렇죠. 그 맞아요. 취업 시장이 다들 굉장히 원하는? 활발했던 그렇죠. 골라서 가는 뭐 그 정도였을 텐데. 뭐 가기보다는 이제 뭐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보다는 뭐 돌을 좀 더 던지고 뭐 이런 쪽도 돌을 좀 던졌다고요? 운동을, 그 시절. 예, 그 당시 뭐 다 우리 때는 아마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한 30%도 안 될 거예요. 그 당시가 83년도부터니까 예. 딱 그 시기가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주로 이제 막걸리 마시고 음. 뭐 그런 어떤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 부산 같으면 신발 쪽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예, 취직할 때가 좀 많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세정이라는 데가 동춘섬유였어요. 사상에 있었고 뭐라 그러나 좀 변두리죠. 네. 예, 변두리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 회사 면접을 봤는데 예, 제가 이제 걸려서 뭐 하여튼 저는 뭐 열심히 했죠. 예,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 제 기억에 한 3, 4년 진짜 그 일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직원을 뽑는다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물어보고 보는 게 저는 일을 할 때 아마 회사 입장에서 한 것 같아요. 제 개인보다는. 예. 우리 회장님이었으면 내가 이 주인이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했겠느냐. 또 이게 도움이 또 얼마만큼 되겠느냐. 막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보였나. 이 반전의 계기가 제가 그걸 하면서 매장에서 느낀 게 상품에 대한 불만, 문제 그런 부분이 제 눈에 이제 처음에는 어떤 돈에 대한 부분만 보이다가 여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물건 더 팔아야 되는데 사이즈도 빠져 물건도 모자라 분명히 판매는 반도 못 팔았는데 물건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모자랐고. 근데 그거는 물건이 모자란 게 아니고 팔릴 만한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장에 빽빽하게 물건은 많은데 소비자들이 찾는 괜찮은 상품이 없는 거지 물건이 모자라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물건의 판매 편차가 20% 30%짜리 판매되는 경우도 많고
90% 100% 완판되는 것도 많았죠. 아이템마다 다르군요. 아이템마다 네. 그럼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개선하면 잘 될 건지 이제 품평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이제 품평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회사는 발칵 뒤집어진 거죠. 회장님이 볼 때는 회장님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이제 소비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점주의 입장이 점주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발칵 뒤집어졌군요.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상품 기획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싫어했고 전마 저것도 뭔 소리 할까. 전마 저거. 이야기하시라고 다 싫어하겠네. 그렇죠. 역시. 내 말 한마디가 거의 뭐 법처럼 이렇게 이런 상품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이런 게 권력이 잡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세상에 획을 긋고 나오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영업에 과장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 왔는데 상품 계획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영향으로 그 영향. 제가 뭐 상품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뭔가 문제점을 잡아내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알아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직접 해봐라. 뭐 그런 것들은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전문적인 거하고는 조금 떨어졌죠. 세정의 상품기획 그 팀에서는 얼마나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좀 오래 했죠. 한 10년 정도 조금 더 했겠다. 영업에서 상품기획으로. 네, 상품 기획만 한 10년 정도 했고 본부장을 제가 한 97년부터 2004년까지니까 한 7년 정도. 이거 지금 세정 때. 그렇죠, 세정. 그리고 본부장으로 나오신 건가요? 예, 세정의 본부장 임원으로 있다가 네. 임원. 중국으로 예. 상해에 세정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상해로 갔었어요. 지사장으로. 예, 상해 법인장. 법인장으로. 예. 거기서도 근무를 하시다가 거기 한 2년 정도 했죠.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상품계획 있다가 중국 법인 한 2년 있는 동안에 뭐 중국에 유통도 하고 또 중국에 괜찮은 원자재 소싱해서 1년에 제 기억에 한 7, 80만 장에서 100만 장 정도를 한국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인 가정사 때문에 중국에 있기가 전 혼자 이제 중국에 가 있었어요. 아이고. 애기하고 이제 집사람은 매장에서 그 일을 계속 부산에 계시고. 네, 부산에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애가 이제 사춘기 되고 뭐 이러면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회장님 입장에서는 뭐 아주 괜찮은 상품들로 소싱을 해주지 중국의 유통도 지금 개설하고 있지 이러니까 중국에서도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계속 중국을 키워보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한국 와서 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더 있었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다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하소연도 하고 뭐 이렇고 뭐 그런 과정에 베이직 하우스에서 이제 오파가 온 거예요. 브랜드 정해지고 연예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투자해서 할 계획이 없느냐고. 다반.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세정에서 다반으로 이렇게 나오셨는지. 왜냐하면은 그 연예인들하고 하는 그 사업 자체는 사실은 규모가 좀 되는 규모예요. 처음부터 자본금이 한 20억에서 시작을 했고 또 요게 이제 잘 되면은 IPO까지 그 당시 이제 베이직 하우스가 이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골드만삭스한테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 준비한 게 그 다반 신사복하고 그다음에 박태환이가 있는 그 스피도 수영복 하고 자체 이제 여성복 요즘 같으면 올리비아 로렌이나 크로코다일 같은 그 당시 베이직이
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볼. 안 됐네요. 나 기억 모르는 거는. 아, 지금은 지금은 없나요? 안 하고 있으니까 오. 예,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네. 라이센스 사업을 두 가지 브랜드로 하고 자기들 자체 내셔널 브랜드를 하나를